이거 적어왔냐면 탄핵 정변에 가담한 악마들의 범죄가 밝혀지고 있다. 맞죠? 네. 그런데 너무 더 섬찟한 거는 최저행이 들어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둘러싼 민정수석들, 검찰총장들, 법무부 장관들 이런 놈들 있죠. 전부 박영수랑 밖에 뭐 최동욱하고 연이 돼 있고 윤석열 이런 식 박영수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섬찟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게 너무 아니다 싶고 부당하다고 싶고 공격이라고 이게 정변이라고 쿠데타라고 생각이 되니까 법조계에 의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지시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이제 지휘를 내리려는 순간 김현웅이 사표 내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지휘를 못하게 뒤에서 조정을 누가 해준 거죠. 야, 사표 내고 가. 근데 그 김현웅이 말 잘 됐다고 시키고 임명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국무총리를 한, 법무부 장관을 한, 그때 법무부 차관을 한 게 김현웅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지휘를 했죠. 예, 김순환 검찰총장이 구속을 시키고, 김순환 검찰총장은 또 박영수 특검하고 짜옹이 돼가지고, 또 박영수 특검을 임명한 사람이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가자, 헌재 판결을 존중하자고 지금 후보로 뛰댕기잖아요. 총리를 했고 법무장관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박영수 생뚱맞잖아요. 박영수가 왜 민주당이랑 뭐야? 이게 막 그랬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탄핵 때를 돌아보면 처음에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꺼낸 정치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박지원이가 아니네. 네. 이재명이 사실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죠. 당시에 뭐였나요? 성남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었죠. 성남시장, 지금 성남시장이 문재인 탄핵한다고 얘기를 해봐야 얼마나 허황때예요, 이게, 얘기가. 예, 근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떴죠. 뜨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워낙 그 패륜적인 일이라서 탄핵 얘기를 섣불리 못 꺼냈어요, 정치권. 맞아요. 예, 그러다가 하야 이야기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얘기를 꺼낸 게 이제 안철수가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재명이 말하기 전에 딱 직전에 뭐가 나오지? 북계 노동일보에서 탄핵이라고 나왔어요. 기사.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림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어디 쪽 소식인지 아시잖아요. 경기도 동부연합 이석기 쪽이 지금 열렬히 지지하고 있고. 성남시 산호맹 등등. 성남시장은 종북들 몫으로 아예 민주당 쪽에서 주고 경기도에 사는 직원들 쪽으로 가고 그런 그때 정리가 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후보 단일화로. 그럼 결국에는 이걸 하나로 엮는 게 탄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탄핵 그 정변에 가담한 악마들이 범죄가 밝혀지고 있고 또 좌우가 없었다는 거. 특히 법조계는요. 위아래 선배들이 칼이잖아요. 그 박영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가 부산 동부지검장으로 갑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부산에서 색소폰을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색소폰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잘 몰라요. 기념식에 대통령 권한대회가 기념식에. 그 사람이 박영수가 2015년 세계일보 기사를, 여러분 지금 댓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게, 세계일보 2016년 기사를 한번 보세요. 총리 청문회를 하는데, 박영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 없다고 하면서 자신과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박영수와 인연을 강조하면서 박영수가 그 인터뷰를 하고 청문회 증인 나오고 나서 박영수가 칼침을 맞아요. 그 불만을 가진 일반인한테. 그래서 더 이제 이 사람은 박영수한테 신세를 졌다는데 박영수가 그 말을 해요. 세계일보 기사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각별한 인연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박영수가 부산 동부지검으로 좌천되듯이 내려가니까 불만을 가졌는데 그때 그 사람이 같이 내려갔어요. 바로 밑에 부하로 차장검사인가 내려가서 카페를 다녔대요. 둘이서 같이. 근데 이 사람은 뭐 술을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술을 안 마시고 카페를 다녔겠죠. 근데 또 그런 방식이 최동욱도 카페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동욱은 아이가 그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부산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카페나 룸사롱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코스입니다. 네. 안데이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자, 그런데
그렇게 부산에 내려가서 카페를 박영수하고 다니면서 카페를 다니다가 색소폰을 배웠다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됐다고. 박영수가 그 말을 세계일보 기사에서 합니다. 하이손님이나 우리 라이더지아님 세계일보 기사 링크 있으면 박영수가 말하는 거, 박영수, 황교안, 그리고 세계일보 기사를 치면 나오니까 지금 링크 한번 줘보세요. 저는 틀린 말인 거 없어요. 지금 그렇게 박영수를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장관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한테서 통진당 해산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해냈으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총리가 됐으면 그 정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조계하고 형님 동생 동부지청장에서 같이 부산 동부지검에서 같이 일했고, 그러고 또 올라가서는 또 같이 가요. 기사에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대박이었죠. 네. 시계 만들어서 뿌리고 뭐 그러면서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와 촛불을 다 존중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대선을 잘 준비한다라고 대선 준비를 했어요. 대선 관리. 네.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열불이 났죠. 태극기와 촛불이 다 같은 국민이라고 이러면서.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지금도 당대표 할 때도 그랬어요. 덮고 가자 건너가자. 근데 지금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사기 탄핵에 가담한 악마 중에서 박지원이 있죠. 네. 또 천벌을 받네요. 그죠? 박영수하고. 박지원이가 이번에 공수처에서 배후 조종, 고발 사주, 조성원이를 조종했다. 배후 조종하고 국정원법 위반.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걸로 공수처에서 박지원을 입건했습니다.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입건되고 기소를 할 텐데, 더 재밌는 거는 정점식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창원에서 보궐된 검사 출신인데, 황교안이 당대표 때 그 공천을 보궐로 줬고, 내 오른팔이라고 말하고 댕겼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황교안 점정식 치면. 근데 이 황교안, 이 오른팔이라는 정점식이 그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했어요. 황교안 당대표 시절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법률단장 하면서 이 사람이 압수수색을 이번에 당했어요. 공수처에서. 배후, 불법 그 조종, 고발 사주 의혹, 배후에 혹시 정점식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정점식 의원실 털었고요. 5일날인가. 그리고 집도 털었어요. 왜 털었겠습니까? 거기서 그 조모 변호사한테 법률지원단장이 줬다는 거죠. 고발이라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불법 사주 의혹에도 이 정점식이라는 자가 관여되어 있는데, 황교안하고 최측근이라고, 황교안이 내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말했던 사람이 지금 박지원과 사주 고발 사건에 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박지원도 탄핵에 연관되어 있고, 지금 탄핵을 덮고 가자, 또 유승민이나 지금 탄핵을 처리하자고 했던 사람 대선 나와 있죠.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자기가 지금 정당했다고 하는 윤석열이도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무슨 개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재명이도 탄핵을 처음 외쳤던 말씀대로 이재명이까지 지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탄핵이 밝혀질까봐 사실은 그 당시 LCT 개발 사건, 부산 경남에 웬만한 정치분들 좌우 다 먹었다는 말 나오잖아요. 네. 이영복한테. 근데 그거 타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힘 빼서 탄핵 전국 만들어서 레임덕 시켜서 힘 빼서 하야시키거나 이 LCT 사건을 덮게 만들자라는 말이 파다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그놈들은 목표 달성했다는데 이 구속까지 될지 몰랐다가 당황을 좀 했던 거죠. 그게 YS 계열의 무생이, 네. 그 다음에 유촉세, 이런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LCT,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위례지구, 이따가 백현동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게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해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파국, 국힘당에서 어제 아래 국회의원 구속된 거 아세요? 누구죠? 예. 용인시장 했던 놈이 똑같이 개발 관련해서 이권받아서 4억인가 5억인가 받았나? 구속됐어요, 지금 이놈이. 이러니까 그래서 국힘당에서 이별 살면서 딱이었어. 그 개천절에서 명면설을 하실 때 아마 이게 진짜 유승수 광화문 독트린이 될 거야. 아마. 전 세계 외교적으로 이건 알려주게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서 말한 거에서 국힘당에서 그대로 민주당으로 넘어가도 하나도 어색할 게 없는 놈들이 지금 국힘당에 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부터 특검하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2주 동안 확인해보고 우리 어르신들 걸린 거 없나, 탄핵 찬성했던 주도한 대빵들 걸린 거 없나 확인 다 하고 애송이 놈이 이제 와가지고
특검하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줄 서 있던 지금 우파단체, 자칭 보수단체라는 사람들 전부 다 벌떼같이 일러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가 시작하니까 당에 잘 빌라고 있잖아요. 막 대선 앞에 잘 빌라고 완전히 뛰들어오고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하고 있어. 특검하라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부 몇 개 원로단체라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이 땅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국민들이 특검하라고 계속 외치고 우리 원더우먼님도 1인 시위 하셨다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외치시는 분들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근데 이런 자들이 꼭 선거만 앞두면 유 변호사님 딱 말한 대로 줄 서 있다가 맨날 이용당하고 팽당하고 또다시 미워도 다시 한 번 해가 또 선거 되면 또 끌려다니고 정말 이러니까 아스팔트에 그 자칭 가끔 나오는 성명만 내고 가끔 나오는 원로단체들이 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국진당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국진당에서 유 변호사님 무서워해요. 근데 이 지금 원로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은 국진당에서 무서워하기 는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맞아요.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 이재명이 갑자기 탄핵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겁대가리 없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했던 게 이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또 그때 지금 생각하면 기억나는 그때 그놈이 듣보잡이기 때문에 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도 별로 못했어요. 네. 아니, 성남시장은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성남시장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치를 계속 보고 있던 예. 이제 기존 정치권은 감히 그때 탄핵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이 엄청 뜨니까 그걸로 탄핵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박원순이 떠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원순이니까 저는 이재명 전에 이재명의 생각은 박원순을 정치권에서 이제 그걸 지가 좀 억울로 끌려고 한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먼저입니다. 그렇구나. 이재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따라서 떠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 어쩌고저쩌고 나올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떠들기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이재명이 막 치고 나가니까 왜 좀 미쳤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박지원은 이제 국민의당이었잖아요. 국민의당이니까 안철수가 더 먼저 떠드는 거예요. 민주당보다는.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이재명을 제외하고 이재명은 친문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억울한 거예요. 왜? 민주당이 다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먼저 얘기했다, 탄핵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탄핵을 주던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치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다 짜놓고 저런 게 아니냐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딱 맞잖아요, 지금. 이거 기사 내용을 지금 어떻게 캡처를 해가 여기 딱 이 말씀대로 이대로 있네요. 유선시대 넘어서 조선시대로 가고 있다. 박 대통령 법 위반의 탄핵 사유다. 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맞네. 이재명이 말한 게 있네, 여기. 저러면서 그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무슨 대선 후보니 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말도 안 되게. 이러면 안 들어가요. 네,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아유, 참. 네. 아무튼, 요거를 저장을 한번 하실까요? 저장해서. 네네. 맞네요.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다 하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역시 저보다 다루시는 게 한 수 위시네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때가 추미애였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추미애는 나중에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막 떠들고 무슨 막 또 사실은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물밑 작업을 하죠, 사실. 물밑 작업을 하던 와중에 추미애가 다시 똥볼을 차고 추미애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라고 김부겸이 비판까지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다 나중 얘기고요.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제 저거라는 거죠. 야, 그런데 지명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까 밑에 내용이 없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탄핵을 해라고. 네네네. 이재명 페이스북에 나왔던 내용이죠. 저게.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냐 지배자나 왕이야. 너나 그래 너나. 그러면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이 있습니까? 문재인 치하에서 이재명 치하에서. 네.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면 뭐 임기 종료 처벌되고 다 지금 문재인과 지금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이죠.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면서 구상 어쩌고 얘기하는 것도 저 때 나온 얘기죠. 그렇네요. 원래 진짜. 이제 국민한테 구상권 청구한다는 얘기가 함부로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국가에는 보호 의무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의 보호 의무를 넘어서 국민이 정말로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구상 청구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가가 왜 존재해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저 때부터 구상이니 어쩌니 떠들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그냥 뻑하면 그냥 구상 청구. 맞아요. 맞습니다. 다 누가 시작했냐? 이재명이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게 북한 지령받았다 우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북 이후로 누가 제일 빨리 움직였냐. 결국 주사파나 종북, 친북 세력들이는 거죠. 네. 지금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뭐 박영수가 있고, 박영수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야, 참. 뭐, 이경재 변호사가 있질 않나. 뭐 그러니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하나의 맞습니다. 뭔가 기획 이걸로 다 엮여지는 거죠.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맞네요. 참. 그럼 변호사님 지금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릴 게 제가 그때 위례지구도 터지고 그 다음에 위례지구 말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전에서도 터졌고 세종시도 이제 터진다는 말이 있고 LCT도 다시 특검해야 된다고 뭐 이런 말 나오면서 백현동이라고 카페 거리 아세요? 분당에. 알죠. 네. 아, 잘 아시네. 네. 잠깐만 이거 지우고 갈게요. 유 변호사님 이런 아파트 혹시 보셨어요? 이런 아파트가 이게 뭐냐면 보통 여기서 고층의 아파트가 있고 수십 미터의 산을 깎아서 수십 미터의 옹벽을 30에서 50m 최대, 여기 50m고 평균 30m의 이 옹벽을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적인 설계 거리가 수십 미터는 돼야 되는데 이건 수십 미터가 아니고 20m에 바로 옹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아파트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고층까지 다 가리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들 뭐라 하냐면 이런 거는 사실은 아파트 자리가 아니다. 저걸 뭐라 그러냐면 반지하라 그럽니다. 반지하. 맞아요. 그 몇 개 층을 갖다가 반지하로 만든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말씀도 되네. 아, 요전에 요거 하나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분당 경찰서에서요. 성남 화천대 지역 경찰서입니까? 거기에 고발하고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대장지구 땅을 가진 사람이 주소지하고 이런 거를 사기치고 속이고 해서 그걸로 해서 혜택을 받았다. 자격이 안 되는 혜택을 받았다. 이런 진정이 들어와 국민권역에서 분당경찰서에 4월 달에 넘겨줬대요. 그런데 분당경찰서 5월부터 3개월간 내사하고 협의없다고 덮어버렸답니다. 용산서는 지고 있었고. 그게 이번에 또 지금 터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뭐가 있다. 경찰에서 경기도 경기 남부청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데 경찰청장이나 경기청장 정도 수준도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지금 경찰, 검찰, 다 못 믿겠다. 근데 결국에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어쨌든 이 둘 다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 권력이 이걸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이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대선은 이렇게 가면은 사활을 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정권을 탈취하면 만약에 이재명이 탈취를 한다. 그러면 쟁취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야무야 덮여질 가능성이 큰 거고 살아나는 거고. 만약에 정권을 놓치거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처벌될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뻔하니까 이제 사활을 건 싸움이 되는데 결국에 이 사활을 건 목숨을 건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결국에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예. 하나의 세력이 있죠. 예. 바로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지금 제일 좋은 수를 쥐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목에서 오징어 게임, 이재명의 오징어 게임과 이재명의 아수라를 했냐면, 이재명의 과거 화천대유와 그 관련된 경기도 성남 관련된 여러 개발 비리는 아수라 영화의 현실판이다. 그리고 그게 이어지고 있고, 현재 새로운 다시 영화가 나왔는데 바로 이재명과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재명이 과연 측근들 한 놈 한 놈 앞으로 방패막을 세워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술래잡기 있잖아요. 네. 그걸 넘기고 줄다리기 넘기고 그 뽑기 넘기고 막 이런 거를 다 넘기고 저거들끼리 치고받게 해서 마지막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정재처럼 툭 나타났는데 그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 한 사람이 서 있어. 이 문재인이래. 문재인은 근데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체력도 빵빵하고 칼도 쥐고 있어. 근데 이제 이재명이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마지막 한 명 남은 돈은 이기면 돈은 다 가지. 그러면 자기가 비리도 덮일 것이고 재산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눈앞에 마지막 적수가 문재인이야. 500 몇십억이 남아있어 이제.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를 이제 이걸 전부 다 컨트롤하고 이제 주물럭주물럭 되면서 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문재인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 문재인이 아무 관련이 없고 문재인한테 혜택되는 것도 없어. 오히려 이득이 되죠.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이 친문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할 아주 그럼요. 최고의 수단이 나타난 거기 방송 때문에 토론회도 취소하고 지금 당에서 약간 여론을 만들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재명을 공격하고 예.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 친문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예. 예. 맞아요. 그 이유는 문재인이 갖고 그냥 쥐고 흔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네. 자, 유 변호사님, 그리고 시나리오 여러 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런 걱정도 한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당규 내에서 이재명이 나중에 최종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당헌 당규에서 기소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체포가 되거나 네. 예, 범죄 혐의가 밝혀진 기소 시점에서 보통 당에서는 출당을 시키잖아요. 아시죠? 그럼 후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를 날리고 그럼 뭐 당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후보를 차순위자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에 의해서. 그럼 이낙연이가 2위로 해서 1위가 무효가 되면 2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쪽 지지자들은 저거 문제되니까 저거 절차를 중단해서 아예 없던 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저놈을 빼고 다시 나중에 하든지 새로 하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문제 있는 놈하고 이때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권을 준 게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다시 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안 되면 나중에는 전체 뭐 여론조사 놓고 대의원도 때려가지고 하자. 이래서 후보를 다시 정하자. 시간은 많다.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문재양이 빙의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좋죠. 내 문재양이야.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낙연이 되는 거를 정말로 문재양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낙연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대통령이. 예. 그러면은 될 것 같은 게 이재명인데, 그래도. 그러면 결국에 문재양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자기 밑으로 들이는 게 제일 최선의 선택인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서 어떤 식의 뭐 개런티를 하면서 정권을 가져오는 게 본인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고. 근데 문재인이 의심을 제일 잘하는 의심대망이라거든요. 네. 사람을 안 믿는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싹싹 빌어도 니는 권력 바뀌면 내 약속 생각하고 가둘 거잖아. 니 같은 놈 이때까지 성남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걸 문재인이 이재명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사실은요, 유 변호사님, 이 뒤에는 누가 있냐면 문재인한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는 한명숙의 남편. 네.
이석기의 정신적인 지주 1, 2, 3 저끼리 만든 종북 원탁회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재인에게 3년 동안 최근에 3년 동안 주구장창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한명숙 사면 복권에서 서울시장 나가게 해라. 근데 문재인과 측근들은 친북보다는 요즘 종중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북하고 약간 색깔을 두고 인기 떨어지고 자기들 피해볼 수 있다 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사면 끝까지 안 시키고 있어요, 이석기를. 한명숙도 복권을 끝까지 안 시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종북들하고 한명숙, 이석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세력들이 뒤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럼 이재명은 지금 되자마자 사면을 때리면서 뭐 보수권에서 한 명 사면을 섞어서 때리면은 해야 되면은 또 누구 한 명은 사면을 시키려고 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문재인은 또 마지막에 내가 이 카드를 써야지라고 지금 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석기 세력과 이쪽은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이 네가 되고 나면 밟아서 씹어 먹어버려라. 진짜 친구 따라가라. 부엉이 바위로 가자. 뭐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도 잠도 못 자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치는 거지. 근데 문재인이 다시 빙의 돼서 생각해보면. 지가 선택권도 많지만, 여기서 한 발 조금 잘못 선택하면은 지는 지뢰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가 있죠. 예. 윤석열을 택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택하는 겁니다.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믿을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하잖아요. 네. 문재인 측근 쪽에서, 당선되면 문재인을 가장 잔인하게 조지고, 거의 뭐, 그 친구 따라가자가 될 분위기 될 게 이재명이라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보수 쪽이라는 주자 절정에서 문재인한테 지금 신호를 주는 게 있어요. 나 그냥 수사 크게 뭐 과거를 복수하지 않겠다. 치지 않겠다. 문재인한테 신호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윤석열의 충심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왔죠. 자기는 뭐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다 뭐 등등 뭐 조국 사태로 그 추미애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려나지만 않았으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할 사람이에요. 네, 윤석열은. 네, 맞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네. 그런 사람인데,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문재인은, 결국에는 문재인의 경찰이죠. 문재인의 경찰, 문재인의 검찰인데, 어떤 경우든 문재인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지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선택지가 다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일 좋은 선택지는 제가 볼 때 윤석열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보수 정권이 차라리 조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어차피 이낙연 내세워도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이재명을 살려주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특검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계속 그냥 뭉개는 거예요. 경찰하고 검찰이 그냥 뭉개고 공수처까지 싹 다 뭉개면은 그냥 다음 대선 후보 뭐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도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이건 사실 이제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점이라면 특검을 통해서 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문제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특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선택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상실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그렇죠. 이제 결과는 지 손에서 떠나갔다. 떠나가고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죽을 일만 남은. 자, 그런데